나에 대한 수업 분석을 그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수업 분석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비즈니스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저희가 마켓컬리 처음 입점했을 때가 1년 차가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직은 신생이지만 그래도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안을 했던 거죠. 커피에서 큰 그림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큰 시장에서 내가 흐름을 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헤벨커피 운영하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그리스어로 청춘, 인생의 황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헤벨커피에 와주신 고객분들이 빛나는 시간, 그다음에 활력을 좀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헤벨커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카페에 왔을 때 그런 리프레시나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여유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이 공간을 선택했던 것도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와, 밖에서 봤을 때는 카페 같지 않은데 들어오니까 되게 공간 느낌이 다르다. 헤벨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여유, 리프레시, 사실 그 두 가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랑 제가 못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게 약간 체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카페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막 나열을 해봤어요. 어떤 컨셉 하고 싶고 어떤 느낌, 톤 뭐 이런 것들 먼저 적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다가 사업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러프하게 적었던 사업 계획서는 좀 잠시 접어두고 이제 나에 대한 수업 분석을 그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수업 분석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비즈니스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스튜디오 컨셉이나 약간 쇼룸 느낌이나 미술관 컨셉의 카페를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가진 저의 한계 중 하나가 제가 마케팅이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걸 사실 되게 잘 못해요. 관심도 크게 없고. 쇼룸 개념의 매장들은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컨셉은 내가 못하는 거. 그래서 수업 분석한 다음에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고 그게 헤벨커피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분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지인분들 3분한테도 부탁드려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한계를 봤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장점을 봤을까? 솔직하게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돌려 말씀해주지 마시고 솔직하게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감없이 좀 부탁드려요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제 스스로 단점이라고 인식했던 부분들을 다 비슷하게 뽑아주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이분들도 똑같이 역시 알고 계셨구나. 너무 공간이 너무 딱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가 커피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바가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말하는 저희 브랜드의 방향성과 키워드를 들으시고 로스팅 공간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 인테리어를 해준 스토프 스튜디오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리스타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로스팅 공간을 먼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오자마자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여기 로스팅 하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저희는 바리스타랑 아이 컨택 할 수 있게 이제 이 바 공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음료를 제조하고 픽업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고객 공간에 들어가셔서는 고객분이 내 커피 4시간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간 구성이 나왔을 때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대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카페가 9만 개래요. 카페가 9만 개인데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9만 개 중에 우리 카페를 이분이 몇 번이나 올 거냐.
내가 사는 집 동네, 그다음에 회사 근처, 거기서 사실은 카페가 많지만 다 가시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가는 데만 몇 군데, 두세 군데가 그날그날 따라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다른 무수한 많은 카페들은 사실 선택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받지 못하는 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사실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커피가 들어갈 공간이 사실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벌고 제대로 수익이 나올 자리는 저는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커피숍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개를 내겠죠. 근데 잘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 사장님들은 매장 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리스크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투자 대비 우리가 이 모든 매출과 수익을 뽑아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자리, 정말 괜찮은 곳이 아니면 저희도 잘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내가 커피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커피에서 큰 그림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큰 시장에서 내가 흐름을 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생두랑 원두를 유통하는 원재료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제조 유통하는 회사에도 들어가서 스페셜티 씬에 대해서 또 봤고 제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나 저희 비즈니스 방향성이 저는 좀 더 확장되어 있거든요, 현재. 단순히 저는 카페를 하나 잘 운영을 해야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으면 저는 아직도 회사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커피라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확장하고 잘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다녔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비즈니스의 시작이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홀 장사로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큰 수익 얻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유통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통 관련된 아이템들이나 MD 상품들에 대한 공부나 기획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마켓컬리나 기타 유통 채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초창기부터 했었어요. 초창기 때는 매장이 메인이고 납품이 서브가 되겠지만 잘 만들어진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유통 사업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아지면 MD 상품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거 만들어 봐야지. 그 조금 더 모아지면 이번에 이거 해봐야지. 커피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선물 주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카라멜은 누구나 그냥 단 걸 싫어할 수 있지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 상점에 갔는데 카라멜이랑 뭘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면 전 사거든요. 사서 2개 사서 친구한테 하나 선물하거나 직장 동료한테 선물하면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MD 상품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켓컬리 처음 입점했을 때가 1년 차가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MD 입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입점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냐?를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페셜티 업계에서 선수 출신의 여성 오너 바리스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신생이지만 그래도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먼저 제안을 했던 거죠. 최근에 저는 이제 유통하시는 마케터분이랑 또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그 사이트 안 됐는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넣어요. 꾸준히. 이게 한 번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브랜드 입점 제안을 하면서 MD나 그 브랜드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팔고 싶을까? 작년 10월에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시청호 바리스타 코칭하러 같이 호주에 들어갔었는데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호주 커피 시장 자체가. 호주는 로컬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잘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호주 바리스타 분들이 호스피탈리티라고 말하는 엄청나더라고요.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한 커피 한 잔을 주더라도 끝까지 아이 컨택 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1, 2초, 3, 4초의 찰나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나 그 모먼트가 되게 스페셜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드는, 내가 제공하는 커피가 이 사람 일상에 들어가서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다의 그런 마음이 전 전달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매장이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커피를 가져다 줘요.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고 나 이름 지영이야 라고 하면 가져다 줄게. 이렇게 바쁜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갖다 주지?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서빙을 해주시는 그 바리스타 분이 여유로운 태도로 저한테 커피를 주니까 제가 여유가 없다가도 순간적으로 저도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애티튜드를 보고 한국에서는 되게 잊고 살았던 스페셜티의 지향점을 좀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 바리스타로서 어떻게 보여지길 바라냐, 어떤 롤모델이 되길 원하냐라고, 그 질문은 전주현 바리스타랑 저랑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랑 주엽 씨랑 예전에 그 얘기 똑같이 들으면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 얘기 자체가 내가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내가 뭔가 제시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좋은 문화를 가진 커피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일했던 조직들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창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진 커피 기업으로 만들면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나가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그럼 그게 선순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 한국 커피 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유와 리프레시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커피 전 메뉴나 디저트 전 메뉴를 사실 바리스타 분들이 굉장히 정성껏 만들고 있거든요. 기호에 맞게 원하시는 것들을 편안히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메리카노는 좀 데일리 커피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맛이 좋고 부드럽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블렌드 라인으로 구성을 했고, 조금 더 플레이버를 즐기시고 여러 가지 개성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브루잉 커피를 오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